안녕하십니까. 자, 진도별 모의고사 시작인데요. 자, 이번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이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지금 여기 우리 문제 푸는 문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진도 나가는 만큼 기본 문제집, 우리 기출할 때 문제집죠.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러면 이거 진도별 모의고사 한번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러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기출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쟁점별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제 쟁점별로 모아서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복 지문들은 조금 빼려고요.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기출 원문을 실으면 답이 되는 지문들이 거의 다 답이 되는 지문들이어서 조금 이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요즘은 이제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하나 딱 두 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 시험도 이제는 박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박스 문제는 평소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 문제를 제가 한 30% 이상, 뭐 많게는 한 40%까지도 많이 잘 때니까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문제보다는 옳은 것 문제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문들이 이제 세 개를 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 문제를 많이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헌법도 같이 공부하시니까 헌법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자, 체포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후 일시 장소 이런 걸 지체 없이 통지돼야 된다. 자, 그 체포 구속할 때 통지무입니다. 이건 헌법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은 자백이죠. 자백. 자, 그러면 지금 자백은 그게 자백 배제 법칙이든 자복 보강 법칙이든 다 있는 거죠. 배제 법칙, 보강 법칙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유일한 증거,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자백 보강 법칙인데, 보강 법칙도 있어요. 배제 법칙, 보강 법칙, 자백은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디귿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위수증이네요. 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자, 위수증 배제 법칙이에요. 중요한 법칙이지만 이건 헌법에는 없죠. 헌법에는 없고 형소법에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1번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해서 진술 기재했던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진술. 자, 그러니까 전문 서류, 전문 진술. 자, 전문 증거를 얘기한 거죠. 자,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인데 이것도 헌법에는 없죠. 형소법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특히 위수증 같은 거 많이 낚여요. 이런 거 이제 헌법에 있을 것 같지만 없고, 전문 법칙은 당연히 헌법에 없을 거고요. 자, 미음벌입니다.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보통 헌법에는 추상적인 권리만 써져 있고 그걸 이제 법률에서 구체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짜실짜실한 권리들은 헌법에 없는 게 원칙인데, 자,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지만 헌법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 지난번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자, 이게 예전 헌법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이 헌법이 없으니까 헌법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폐지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아예 헌법에 넣어버린 거예요. 폐지를 못하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권리지만 이게 헌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조, 자, 속티주의. 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뭐 내외국이 무조건 다 우리 형소법이 적용되는 거고, 형법 마찬가지입니다. 자, 3조. 자, 범죄가 발생한 곳이 외국이라도 사람이 한국인이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조는 뭐 우리 필요 없을 것 같고요. 5조. 내외 기통 유문인이라고 하는 그 7개의 범죄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질범해도 무조건 처벌합니다. 처벌. 그 다음에 6조. 자, 6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질범했는데 범죄는 5조에 기재한 범죄가 아니어도 돼요. 뭐 살인죄도 좋고 강간죄도 좋은데 그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 즉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돼요. 자, 그리고 5조는 단서가 없지만 6조는 단서가 있어요. 자, 행위죄 법률에서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뭐 처벌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처벌하려면 행위죄 법률에 따라서 그 범죄를 구성해야 돼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자, 우리 증거법에 가면 나오는 거죠. 자, 그건 뭐죠? 엄격한 증명해야죠. 형법 6조 단서는 엄격한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풀면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에요. 자, 그러면 2조로 처벌하면 될 거잖아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인데. 자, 근데 변호사가요, 거기를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미국이라고 우긴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법원이 좋다. 그렇다고 치자. 그걸 이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럼 장소가 외국이라도 사람이 한국인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형소법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 문화원이 뭐 처벌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재판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보시면, 자,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 사무소 행사했어요. 자, 일단 캐나다니까요. 2조는 적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3조도 적용이 안 돼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조에 문서가 있는데, 자, 거기 문서 인장은 전부 공문서 공인자에 관한 죄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건 사문서니까요. 5조도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6조인데, 자, 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국가적 법익,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건 개인적 법익. 자, 그렇다면 문서죄는 그건 사회적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맞죠?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네요. 자, 그러면 면책특권이 적용되면 공소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공소제기했죠? 자, 그러면 그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데, 자, 공소기각 판결 사유 중에서 제무다치고처에서 무죠, 무. 자, 그래서 이건 공소기각 결정 판결. 공소기각 판결 사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법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제가 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질문이고요. 자, 지금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 일반 범죄를 같이 범했죠. 자, 그럼 실체적 경합인데, 자, 이걸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기소했어요. 자, 그러면 같이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을 재판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자, 이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 관할이니까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군사법원이 둘 다 재판할 수 있다도 틀린 지문, 일반 법원이 둘 다 재판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해야 되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까지 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시간적 효력범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형법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하셔야죠. 자, 형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률을 소급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형소법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국법과 신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 이걸 논리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입법 정책상의 문제예요. 국회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소급시키라고 했으면 소급시키면 되고 소급시키지 말라고 하면 소급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예. 이거는 형법은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은 원칙으로 처리가 되지만 형소법은 이 원칙으로 처리되는 게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입법 정책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입법 정책상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형소법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제 형소법 부칙이네요. 자,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 개정된 형소법을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소급시키겠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급을 시킵니다. 신법 적용해요. 자, 근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효력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소송 행위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지만 이 국법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법하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다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이걸 뭐죠?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혼합주의. 자, 이제 니은번은 그냥 형소법 우리 부칙입니다. 조문입니다. 조문. 자, 그래서 디귿번이죠. 자, 개정 형소법은 형사 절차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과 국법 중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혼합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자, 맞고요.
자, 1번.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형소법이 개정됐죠. 개정법에서 자, 해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개정 형소법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시행 당시 법원이나 검찰이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되죠.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 도피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죠.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다음 자, 미음법 판례네요. 자, 입법 내중 혼합주의를 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르면 자, 항소심은 신법에 따라 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절차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죠? 자, 뭐라고요? 아까 여기 부칙이 있었잖아요. 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된 1심 증거조사 절차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이렇게 섞어서 이제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지금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했어요. 자, 그럼 뭐죠? 중국입니다. 자, 그럼 2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중국인 했으니까 3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자, 여기서도 아까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사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 자, 그러면 6조도 5조도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6조는 이제 문서죄인데, 자, 문서죄는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판권이 없어요. 재판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판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소기각 판결 사유 재무다취고처에서 뭐죠? 재조체. 자, 재판권이 없는데. 자, 그게 뭐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판결.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요즘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이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자,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이제 우리 내국법인이 돈을 맡겨놨는데 함부로 그걸 빼돌려 쓴 겁니다. 횡령을 한 겁니다. 자, 그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토에 들어갑시다. 일단 범행이 발생한 장소 외국이니까 2조는 적용이 안 돼요. 자, 지금 외국인이죠? 자, 그럼 피고인이 외국인이니까 3조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외기통 유문인의 횡령죄는 없어요. 자, 그럼 5조도 적용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자, 5조에 정해진 범죄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면 자, 그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우리 재판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내국 법인이 맡겨둔 돈을 빼돌려 썼으니까 피해자가 내국 법인. 자, 내국 법인은 자인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거니까 뭐죠? 대한민국 국민. 자,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예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있어요. 자, 여기 단서까지 있잖아요. 자, 이제 행위지의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기 집행을 면제할 경우면 처벌하지 못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지문이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뉴질랜드에서 자,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자, 사기를 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우리나라 재판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이 다른 직렬의 이제 기출지문으로 나온 거라서 제가 이걸 치렀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지금 이 미합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고요. 자,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렀고 가정까지 마련하고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다 아셔요. 자, 이 군속에게는 우리나라 재판권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미합중국 군대 군소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린 질문입니다. 미합중국 군대의 군소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이게 소파 협정에 있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배제되는 그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조항이 적용이 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재판권 인정이 안 된다라는 질문으로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린 점을 자꾸 처리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재판권 배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재판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봤던 이제 우리 시간적 지원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부칙에 따르면 자, 형사 절차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자,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해서 혼합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법 시행 후의 소송 절차에 대한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 지금 신속한 재판을 권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빨리 피고인이 형사 절차에 해방되니까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는 것이 이게 주된 목적이죠. 자, 그렇지만 자, 그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자, 그만큼 이제 공익도 기여하니까요.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측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지문 보시면 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측면만 있고 공공의 이익에는 근거를 두지 않는다 이런 식의 뭐 틀린 지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지문이고요. 자, 이분도 쉽죠. 이건 헌법 공부하는 셈 치면 다 하면 되잖아요. 자.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간이 기각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위헌이 아니니까 아직도 이 제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판례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거죠. 자, 이게 헌법에는 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헌법상 기본권은 아닙니다. 자,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지만, 자, 그래도 이게 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배제할 때는 헌법에 정한 적법자 원칙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등록 발급할 때 뭐 지문 채취해서 자, 이걸 보관하고 전산하는 거, 범죄 목적의 수사에 사용하는 거, 이건 무죄 추정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에서 인정신문 단계에서 계속 뭐죠? 진술 거부를 행사하니까 자,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채취를 시키는데 자, 거기 불응하는 걸 처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헌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됐고요. 6번입니다. 자, 6번은 내일 우리가 할 건데요. 자, 공소장 1번주의죠. 자, 공소장 1번주의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단계에서 그 예단을 가질 만한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을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공소장만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소송 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재판이 진행돼서 증거 게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관이 심증은 형식을 다 이룬 상태라면 자, 그때는 공소장 1번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지금 요거는 헌법에서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됐어요. 자, 예전에는 무조건 권한을 정지시키고 부권체장이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헌법 위반이죠. 자, 그렇지만 그거죠. 구금 상태에 있는 거죠.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죠. 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걸 뭐 나중에 또 우리 음주운전 가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해서 자, 피의자가 미성년자입니다. 혈액 채취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미성년자니까 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자, 지금 의사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이제 동의하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없죠.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 맞네요. 자,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유명한 지문이죠. 우리 형소법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헌법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서 법원이 재판을 했죠. 자, 쉽게 말하면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하거나 자,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검사가 즉시 항고하면 그 집행정지 효력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자, 그럼 그걸 사실상 검사가 좌우하는 셈이 되니까 영장주의 위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맞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한 거 위헌이다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는 이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련된 기본 지문들입니다. 자, 일단 그냥 요 두 개는 같이 정리해도 되죠. 재판이 좀 늦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구속 만기 25일 앞두고 1회 공판이 있었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거들 침해했다 볼 수 없다. 자, 우리 판례는 재판이 늦어진 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쌍방이 항소했는데 지금 1심 선고 형기가 다 끝났죠. 그죠? 자, 근데 겨우 이제 2심 공판이 개정됐다. 자, 늦어진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례는 뭐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나 불고지 같은 아주 가벼운 범죄들. 자, 근데 그런 범죄들까지 구속 기간을 뭐죠? 20일 늘려주죠. 사경도 한 번 더 연장해주고 검사도 한 번 연장해주고 그래서 이제 50일을 주는 거. 자, 그거는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만 이 재판에 관련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판례는 쉽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조문들인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디귿번은 우리 형소법 조문이죠. 형소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해서 심내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고, 자, 그래서 매일 개정하는 것이 원칙. 자,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로부터 2주일,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형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형소법에 도입된 집중심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이것도 우리 기출지문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장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뭐 수사를 3개월 안에 해야 끝내라는 말은 있지만 이제 공소장을 언제까지 제출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자, 이거 우리 지난번 우리 기출문제 할 때 문제집도 나왔던 지문이죠. 자, 지금 신속한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서 자, 1심은 이제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항소심, 상고심은 이제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가급적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다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조문 자체도 내용이 틀렸죠. 자, 뭐냐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이 아니고 자, 기록이 접수된 날이요. 기록 넘어와야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이제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요. 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어요? 소촉법에 규정이 있는 거지 형소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걸로 바로 처리하면 돼요. 형소법, 지난번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형소법이 아니라 소촉법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내용 볼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촉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4개월의 기산점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이 아니고 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이니까 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됐고요.
다음에 8번, 9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수사권 독립에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 뭐 소방간부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찰 시험에는 뭐 자기 경찰의 권한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기출이 많아요. 자, 그래서 조금 일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앞에 부분 맞네요. 그죠? 자, 검사와 사경은 옛날에는 지휘 감독하는 관계였지만 수사나 공소적임이 공소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고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이건 좋습니다. 자, 근데 B가 틀려버렸네요. 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는 관계 서류하고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자, 이거는 검사가 지휘 감독할 때, 자, 모든 이제 기록들을 다 검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니까 이 조문은 삭제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자, 이제 이 검사가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관련된, 자, 먼저 이제 이 시험 지문이 나오면요, 뭐부터 보냐면 이것부터 봐요. 뭘 묻는지. 자, 보안 수사 묻는 거예요. 보안 수사. 자, 그럼 보안 수사 물으니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맞냐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맞죠? 공소 제기를 하려는데 수사가 미준하면 보안 수사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을 청구하려 보니까 수사가 미준하면 또 보안 수사 해야 되겠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뭐 다른 지문들 보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두 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뒤에 연결되는데, 자, 보안 수사 요구권이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요구하는 게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만 이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사경은 즉시 이행하고 검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징계나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징계나 직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뭘 묻는 거죠? 지금 이거 사건을 송치할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죠? 시정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세 가지 사유죠.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 자, 이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직접 검사가 그걸 알았거나 또는 그걸 이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경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여기 3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계죠, 단계. 자, 맨 먼저 하는 건 뭐죠? 사건 송치 요구가 아니죠. 사건 기록의 등본을 보내라. 자, 일단 사경이 수사하고, 야, 니들 수사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게 수사 기록만 좀 복사하고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검토해 봤더니 문제가 있어. 두 번째 하는 게 뭐죠? 시정 조치 요구. 자, 시정 조치 요구도 안 들어.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사건 송치 요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뭐죠? 순서의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맨 마지막에 할 걸 맨 먼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틀린 점이죠. 사건 송치 요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뭐죠? 수사의 경합이죠. 자, 검사도 수사권이 있고 사경도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검사하고 사경이 같이 수사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뭐죠? 검사 우선의 원칙이요. 자, 검사가 사경에게 사건 송치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한다고? 검사가 영장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영장을 먼저 신청하면 자, 그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4번이 맞는 거죠, 4번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1번이요. 자, 예전에는 이제 사경이 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뭐죠? 뭉개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 수단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다고요? 이거죠.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이유 없이 뭉개면, 자, 그때는 이 고등검찰청에다가 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중요한 건 뭐죠?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아닙니다. 고등검찰청. 자, 그럼 영장심의위원회도 어디다 둔다? 고등검찰청에 둔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죠? 요겁니다. 고등검찰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영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검사는 사경으로부터 송치받던 사건에 대해서 자, 아까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 자, 이때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원칙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자, 지금 재수사 요청입니다. 자, 재수사는 뭘까요? 사건을 다시 수사해라가 재수사잖아요. 자, 그럼 언제 할까요? 사경이 수사 종결해서 불송치로 의견을 올렸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거 뭐죠? 수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뭐죠?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사경이 송치했을 때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할 때 그때 하는 게 재수사 요청입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거잖아요. 자, 이제 요거 시정 조치를 요구하려면 이제 이거잖아요. 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이 되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라고 했어요. 검사가 직접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알려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여기요. 자, 검사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무지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 자, 그렇지만 이거는 꼭 들어가는 질문이니까 꼭 보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4번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 자, 10번입니다. 자, 수사의 조건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자, 지금 뭐 수사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3번, 뭐 4번 뭐죠? 다 사실상 같은 얘기죠. 자, 바로 뭐죠?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수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소송 조건은 안 갖춰지면 수사 못하죠. 뭐, 자, 그렇지만 이 고소나 고발의 경우죠. 고소 고발. 자, 이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뭐죠? 수사할 수 있죠. 고소 고발이 없어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신고죄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될 논할 수 있는 죄. 자,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은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자, 이것은 이 소추 조건, 공소를 제기한 조건이지 범죄 성립 요건도 아니고 수사의 조건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소추 조건에 불과하지 공소를 제기한 필요한 조건이지 수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나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수사 개시 시점 언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범죄 인지서라는 게 작성이 되어야 수사가 시작된 거냐, 아니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없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시작된 거냐.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른 범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향한 피의자 신문도 적법한 수사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줘서 증거는 다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자, 똑같은 논점입니다. 1번 논점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지금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니까 자, 국세청장 고발이 필요한 즉시 고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자, 지금 고발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해도 적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증거는 이거 다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자주 나오고요. 자,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서 수사를 했고, 자, 논점이 첫 번째 논점은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해도 되느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자, 구속영장 발부받은 후에 자, 검찰 요청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럼 고발 조치했으니까 소추 조건도 갖춰진 거죠. 자, 공소제기에도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뭐 어디 낚이면 안 돼? 검찰이 요청해서 고발했다 상관없는 거죠. 고발이 있기만 하면 되지. 뭐 그게 세무서장이 자진해서 고발했든 뭐 요청받고 고발했든 상관없는 거니까요. 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 자, 함정수사입니다. 자, 뭐 질문은 많은데요. 거의 다 똑같은 질문들이 돌기 때문에 그냥 가장 중요한 질문들만 뽑았어요. 자, 먼저 이제 함정수사에서 가장 기본은 뭐죠? 유인자, 함정을 판 놈이 누구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는 누구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 끝이죠, 답. 자,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거나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은 자가 함정을 판 것만 함정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그러면 무조건 함정수사 아닌 거죠, 하는 겁니다. 뭐 지문으로 낚으려고 여기 보면 뭐 범위가 유발됐다 이런 지문이 들어가도 이건 함정수사가 아니죠, 합니다. 사례는 기억나시죠? 자, 동그라미 잡혀 있잖아요. 자, 그 석방을 위해서 경찰한테 장 보이려고 수사기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약 매매범 잡으려고 함정 판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유인자가 함정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함정수사 아닙니다.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에요. 자, 됐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자, 그럼 니은번은 여기는 주어가 경찰관이고, 여기도 경찰관이고, 여기도 수사기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로 찾는 거죠? 자, 이거 범위 유발형이냐, 기회 제공형이냐로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범위 유발형은 뭐 거의 유일한 지문이잖아요. 노래방 도우미 사건. 자, 이제 노래방 도우미 불러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자, 이 도우미 영업을 하게 만든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범위 유발형이니까 이건 위법. 자, 근데 부축 빼기. 자, 이거는 뭐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 유발형이 아니고 기회 제공형이니까. 자, 이건 위법한 함정수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자, 그냥 바로 체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던 거니까 위법한 함정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나오면 우리 맨 먼저 뭐부터 본다고요? 유인자부터, 함정 판 사람부터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기관 직접 관련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함정수 아닌 거고, 자, 이제 수사기관이 함정을 팠을 때만 범위 유발형, 기회 제공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결론은 당연히 뭐죠? 이거죠. 자, 이제 함정수사로 공소기했을 때, 자, 그러면 위수증이기 때문에 증거능이 없어서 무죄 판결해야 되냐? 아니죠. 자, 왜냐면 이 수사를 해서 공소기한 것 자체가 적법 절차 위반한 거니까 뭐죠? 헌법 규정을 위반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해서 무효인데, 자, 재무다치에 고쳐서 무입니다. 무. 자, 공소기각 판결이죠. 판결. 자, 조심해야 되는 건 공소기각 결정 아니라는 거, 판결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직렬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요. 결론은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근데 내용이 실체 판결설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증거능이 없다. 뭐 아니면 범죄 성립 요건 중에 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에요. 그건 실체 판결 들어갔을 때 얘기고, 이거는 실체 판결도 아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런 식의 지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결론만 보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 이유까지요. 자, 이유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에서 무효인 때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하게 판결해야 된다. 실체에 관련된 이유요. 뭐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여기처럼 뭐 증거능이 없으므로, 이런 거는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12번입니다. 불신 검문입니다. 자, 이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고요. 다 틀린 식으로 만들어서 한 문제만 딱 만들었어요. 뭐 여러 문제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뭐죠? 불신 검문할 때 필요한 혐의의 정도예요. 뭐 아주 쉽죠. 자, 판례가 아주 쉽게 얘기했잖아.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필요는 없죠. 자, 체포 구속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돼. 가장 강력한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 중에서는. 자, 근데 이거는 불신 검문은 뭐죠? 주관적 혐의만 있어도 되고 객관적 혐의 있을 필요도 없고요. 자, 수상만 해도 돼요. 거동이 수상하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주관적 혐의만 있어도 되고 추상적 혐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 혐의요. 범죄 수사의 단서니까. 자, 그다음 이거는 제일 중요한 판례죠. 자, 우리 조문에는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자,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죠. 경찰 공무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자,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때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이건 적법. 워낙 제일 중요한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짜실짜실한 지문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 인정될 때, 자, 그럼 임의동행을 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자, 당해 장소에서 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 자,
이걸 바꾸는 질문도 있어요. 뭐 피고인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뭐 응답을 거부할 때. 아니에요. 아니고 요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피검문자는 그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왜요? 이미 동행이죠. 이미 동행.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친지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자기가 직접 알려도 되고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되는 거죠. 그죠? 집에다 연락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근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조문이, 정지법 조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미음 번 지문요. 자, 지금 흉기 조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지법에는 흉기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일반 소지품.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자,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학설 대립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경지법에는 흉기 휴대 여부만 조사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일반 소지품 소지 여부는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13번부터 이제 고소고발로 들어갑니다. 자, 이따 또 문제가 나오지만 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죠. 자, 지금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소권자가 문의역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고소권자인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이 성질은 고유권. 자, 그럼 고유권이니까 어떻게?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의역자의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소멸해도 상관없죠. 그래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친고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소 기간은 언제부터? 법정 대리 범위를 안 날 그날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고유권이라고 관련해서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바로 틀렸죠.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자,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죠. 자,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고소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사회상에서 이해관계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여섯 살만 있으면 되니까, 돼도 되는 거니까. 행위 능력 없는 자도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인정이 되니까요. 자,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맞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요거죠. 자, 법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자,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길 때부터 기산해야 된다. 자, 이거는 범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예외죠, 이거. 바로. 자,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6개월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고소능력이 없었다,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뭐 이제 이 질문 보죠.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뭐 보는 거 얘기하는 거야? 불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가분. 자, 사건 얘기하는 거니까 객관적 불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고발도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뭐 확인해야 돼? 일죄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수재면 안 되는 거고 일죄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행해진 조세포탈 기간이나 포탈 액수의 이제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입니다. 자, 그럼 일부를 고소해도 이 조세포탈죄 제 한 개니까 여기에 전체에 대해서 다 미치는 거죠. 전체에 다 미치는 겁니다. 자, 객관적 불가분 원칙 얘기하는 거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니은번 질문을 먼저 볼까요? 자, 고소의 개념이잖아요. 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제 고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특정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지금 고소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지 그 사건을 특정할 정도만 되면 돼. 자, 뭐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이런 거에 다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그다음 바로 이거 많이 틀리는 질문인데요. 자, 지금 법원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판사의 신문에 대해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데 어디다 한 거죠? 법원에. 자, 고소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고소는 수사기관에다 해야 되는 거야. 수사기관에다가. 자,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하는 거 이건 고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놓쳐요. 이제 법원, 판사 이걸 놓쳐가지고 범죄 사실도 적시했고 처벌을 바란다고 했으니까 고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고소 안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범죄 사실만 특정을 신고하면 되고 뭐 범인이 누군지, 그다음에 처벌받을 자가 누군지를 적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이건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죠. 자, 바로 고소로 인정이 되려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해야 돼.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자, 근데 피해 사실 신고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거 신고만 하는 거니까 이들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피해자 고소장 제출해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시했죠. 그리고 고소 취소한 적이 없어요. 고소 유효한 거죠. 뭐 그 전에 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요 첫 줄이 여기 해당하는 판례가 바로 이걸 대표적인 사례. 자, 사례인데 우리는 뭐만 보이면 돼? 이거죠. 철저히 조사해 달라. 자, 그러면 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건 조사. 처벌해 달라가 아니잖아요. 자, 고소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5번.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입니다. 자, 아까 봤죠? 자, 고유권이니까 자,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해도 상관없이 고소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고소 기간도 누가? 법정 대리인이 안날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자, 됐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반사불벌죄에서 자, 지금 피해자가 처벌 불운의 의사표시나 뭐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거예요. 소송행위고. 자, 소송행위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번 아까 봤고요. 자, 고유권이고 당연히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피해자가 죽었을 때 친족이나 형제 자매가 고소할 때 그거는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못하지만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죠? 이 뒤에 나올 건데 뭐죠?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일 때 그럼 다른 친족이 고소하잖아요. 그것도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고소한 다음에 뭐 지위 상실해도 효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4번도 틀린 겁니다. 자, 16번 또 고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리. 그러니까 뭐죠? 임의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리해 못해? 할 수 있죠. 고소 취소 다 대리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요거죠. 자, 이 고소 기간은 이거는 법정 대리가 아니고 임의 대리예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안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고소권자가 범위를 알게 되는 걸 기산하는 거예요. 이건 대리 고소인이 아니에요.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 안날이지만 이건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권자가 범위를 안날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일 때, 어떤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이제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데 여기도 독립하여니까 뭐죠?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 명시하는 반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친고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에요. 자,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조금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고소권 인정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주관적 불가불 원칙이죠. 자, 233조. 자, 친고죄의 공범 중에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맞죠? 맞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건 아까 봤잖아요. 그죠? 자, 아까는 틀린 지분 나왔고, 이번에는 옳은 지분 나왔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자, 그 다음 2번. 자, 여기서 중요한 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 자, 거의 모든 규정이 다 준용돼요. 다 준용되고
객관적 불가분도 다 인정돼. 다 인정돼. 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준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소의 시기 당연히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공소장 변경 낚시. 자, 우리 뭐죠? 항소심 끝이죠. 자, 몇 심? 2심. 자, 그럼 2심이니까 고소 취소나 처벌 불가분의 처리를 못 하죠. 못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체 판결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이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형법 공부하시는 분은 쉬운데. 자, 흉기 대 공갈 재산죄예요. 근데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입니다. 자, 그럼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요. 지난번에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해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도 친족 상도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양 친족이면 이거는 친고죄가 됩니다. 자, 그럼 친고죄니까 언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해야 되죠. 자, 그러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했죠. 합의서 제출됐으니까 공소계약 판결해야 된다. 맞습니다. 친고죄인데 1심 판결 선연정으로 고소 취소된 거니까 공소계약 판결한 거 맞죠. 자, 부도수표죄예요. 수표 부도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거 다 물어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거 알려줬고요. 자, 그럼 반의사 불벌죄니까 언제까지 처벌유예 표시를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심 판결 선고 후니까 공소계약 판결하면 안 되죠. 이건 실체 판결해야 되는 거죠. 실체 판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인데요. 자, 이거는 길게 나왔죠. 아까 피해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정 대리 돈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냐.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분의 의사표시가 없느냐. 이거 뭐죠? 소송 조건. 자, 그럼 소송 조건이니까 당연히 직권조사상. 자, 법원이 직권을 조사해야 되고. 자, 따라서 항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원의를 직권조사 판단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행죄입니다. 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분의 표시를 하는데, 자, 이건 아까 이제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해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좋고요. 자, 피해자가 죽었어요. 자, 그럼 상속이 되나? 상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인 대신해서 처벌분의 표시를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상속인이 대신해서 처벌분의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자, 반의사 불벌죄 공범 중에서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다른 공범의 효력이 없다. 자, 바로 뭐죠? 주관적 불가원칙 적용이 안 된다.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이 안 되고 즉시고발도 적용이 안 돼요. 233조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소만. 자, 19번입니다. 고소입니다. 자, 중요한 지문이죠. 자, 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서면 구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고. 자, 문제는 구술로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조서를 작성해야 돼. 자, 근데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 그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처벌을 원한다. 그게 참고인 진술 조서에 기재돼 있으면 구술로 한 거고 조서에 기재돼 있으니까 고소를 유효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또 뭐죠? 고소 취소 시기 묻는 겁니다. 자,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 자, 시험 볼 때 어떻게? 지우죠. 자, 누가?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 자, 이거 답입니다. 자,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 친고죄예요. 자, 그러면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아까 봤던 직권조사사항이니까 직권을 조사 심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사해보니까 고소 취소가 있네? 자, 그럼 이 고소 취소는 주관적 불가분이지. 취소도 주관적 불가분이니까 다른 피고인에게도 미쳐 안 미쳐? 미치는 거죠. 같이 미치는 겁니다. 자,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고소 취소가 있었으니까 그 취소력은 피고인한테도 미치는 겁니다. 자, 3번이요. 자, 친고죄 공범 중에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자, 그럼 얘는 1심 판결 선고된 후니까 고소 취소 못 하잖아요? 자, 근데 다른 공범이 늦게 잡혀서 얘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얘는 1심 진행 중이니까 고소 취소 해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공범은 형평이죠, 형평. 자, 한 놈이 고소 취소를 못 하니까 다른 공범까지 같이 고소 취소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자, 3번이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범위를 알게 된 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요거. 자, 통상인의 입장이죠. 통상인의 입장. 고소권자 입장도 아니고 뭐 제3자 입장도 아니고요. 통상인의 입장에서 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범죄 사실과 범위를 아는 걸 의미하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범위를 안다라고 하는, 범죄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미필적 인식, 확정적 인식,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죠. 자, 뭐라고요? 강간인지 간통인지 아리까리. 그러면 그 간통, 옛날에 이제 간통죄가 이제 친고죄일 때 고소기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간통이나 안 때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이제 고소 취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수사기관에 합의서 낸 거죠. 그럼 이건 뭐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다 끝난 거니까, 자, 법원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고소 취소한 걸로 다 인정해 줍니다. 자, 문제는 이제 법원에다 낸 경우죠. 법원에다가. 자, 그럼 이제 법원에다 냈으니까 재판 도중에 낸 거니까 판사는 뭐죠? 서류만 보는 게 아니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고소권자가, 자, 합의서는 제출했어요. 근데 법정에 넣어서, 잠깐만요. 1번이, 이거죠. 자, 이제 고소 취소를 처리한다는 사표를 다시 해도, 자, 그건 효력이 없다. 자, 지금 합의서 제출했고, 이게 진정한 의사가 표현됐다면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럼 취소했으면 다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맞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사가 확인했을 때 진정한 의사가 표현이 된 경우예요. 자, 근데, 자, 요럴 때가 문제죠. 자, 지금 합의서는 냈어요. 자, 근데 판사가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고소 취소 의사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정한 의사가 표현된 게 아니죠. 이거는 고소 취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 얘기가 없거나, 이런 얘기가 없거나, 또는 뭐죠? 탄원서까지 다 제출됐다. 그럴 때는 이제 고소 취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조금 단원이 좀 당겨서 나왔는데, 공소장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공소 제기할 당시에는 협박죄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죠. 근데 문제는 뭐죠? 공판 도중에 공갈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자, 이제 공소장 변경된 거 기준으로 하면 공갈 미수입니다. 공갈 미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거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자, 그러면 고소 취소돼도 공소기각 판결, 시죄 판결, 시죄 판결 가야죠. 공소장 변경됐으니까. 자, 그럼 공갈 미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공갈 미수지니까 증거죄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체 판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요. 자, 고소 취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질문이죠. 자, 친고죄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비친고죄는 소추 조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도 되죠.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자, 이거 맞고요. 자, 니은번. 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 대신해서 피해자 임의한 고소를 취소하면 적법한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되죠. 왜요? 고소한 자가 고소 취소권자잖아요. 그럼 고소를 누가 했어요? 피해자가 했으니까. 자, 그 피해자가 한 고소를 이제 부친이 고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시기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항소심에 와서 뭐 공소장 변경이 돼서 증거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몇 심이요? 항소심. 자, 그러니까 고소 취소 못하죠. 못합니다. 2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법원에 이제 합의서 제출됐는데, 뭐죠? 탄원서까지 들어갔으니까, 자, 이건 고소 취소 된 걸로 보는 거죠.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고소 취소의 포기가 가능하냐? 자,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이거는 고소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고소권의 포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22번이요. 자, 고소 불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뭐 자주 나오죠. 자, 공범들이 있는데, 자, 일부는 처벌해 주시고, 나머지는 처벌 원치 않습니다는 고소. 이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이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상, 한 명을 고소하면 그 고소에 다른 범위까지 다 미쳐야 되니까, 이거는 적법본 고소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봤던 질문 잘라냈네, 그죠? 자,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를 고소, 자, 낚시. 자,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했겠어요. 자, 그럼 친고죄로 다뤄야 되니까, 자, 이제, 이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가 소송 조건이고, 자,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자, 2번은 듣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또, 비친고죄로 고소, 자, 낚시. 자, 친고죄로 공소제기. 자, 그럼 친고죄로 공소했으니까 친고죄로 다뤄야 되고요. 자, 그럼 친고죄니까 공범관 있는 사람이 고소 취소했어. 그럼 그 고소 취소력은 다른 범인인 피고인까지 같이 미치는 거죠. 같이 미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중요한 질문이죠. 자주 나오는 질문이요. 자, 지금 법인의 종업원이 잘못하면, 자, 법인까지 같이 처벌받는 양벌주행이에요. 자, 근데 자, 국세청장 고발이 필요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입니다. 즉시 고발이에요. 자, 그럼 즉시 고발은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종업원 고발했다고 그 고발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자, 법인 고발했다고 그게 종업원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그러니까 법인과 자연인에 대해서 별도로 다 고발이 있었는지를 다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양쪽을 다. 양쪽에 다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양벌주행에서 그게 친고죄야. 저작권법 위반죄. 자, 그러면 종업원만 고소하면 그 고소력은 법인까지 같이 미치는 겁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거는 즉시 고발입니다. 즉시 고발이기 때문에 주관적 불가분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고발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양쪽이 다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23번 고소입니다. 자, 아까 봤고요. 요거 앞부분은 자, 지금 일부만 처벌하고 일부는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가 없고요. 뒤는 이제 주관적 불가분 원칙. 자, 공범중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자,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2번입니다. 자, 뭐 항소심으로 공소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뭐 이거 다 낚시고 상관없고 그죠? 항소심 끝이죠. 자, 2심. 자, 2심이니까 고소 취소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죠. 아까 봤죠? 자, 한 놈이 1심 판결 선고됐어요. 고소 취소 못 합니다. 자, 그러면 공범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범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그 다른 공범자도 고소 취소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같이 못 하는 겁니다. 맞고요. 자, 4번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도 주관적 보호의 원칙이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규정은 다 적용이 돼도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명을 처벌 희망할 것을 처리했다. 자, 다른 공범자에게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래서 답은 쉽죠. 답은 4번 쉽습니다. 4번까지 내려가셨으면 4번이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자, 친고죄의 공범 중에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있다. 자, 형소법 233조. 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이제 찾는 거죠. 자, 아까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친고죄입니다. 자,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 불이한 것을 한 고소예요. 이 고소는 유효한 고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었네? 자, 뭐 해야죠? 공소기각 결정 판결? 판결. 327조 공소기각 판결인데, 자, 2호, 5호 이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재무다치에 고쳐서 2호야 아니면 고처에서 고 5호야?
2호. 2호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됐는데 그 고소 취소가 됐을 때 5호. 이거는 아예 고소가 없잖아요. 아예 고소가 무효니까. 자, 그러면 아예 고소가 없는데 공소유기 하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무효이 되잖아요. 기본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 재판할 때 어차피 해야 돼. 아예 고소가 없었으면 그건 2호. 그 다음에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몇 호? 5호.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아까는 옳은 지문은, 아까 나왔던 지문인데, 자, 이건 이제, 이번에 여기는 뭐죠?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죠. 자, 이거네요. 자, 조세범 처벌법은 즉시고발 사건이고요. 자, 법인에 대해서 고발했어. 자, 그 고발은 주관적 불가능은 적용이 안 되니까 법인에게만 미쳐요. 자연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혈기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한 즉시고발 사건. 자, 근데 공범 중 일부만 고발했어요. 그럼 고발 당한 사람들은 소추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공소기에서 실체 판결하는 거죠. 자, 근데 고발에서 제외된 사람들 고발이 없었죠. 그럼 공소기 못 하잖아. 어떻게? 공소기각 판결. 맞죠? 자, 여기 맞죠. 자, 됐고요. 4번입니다. 자, 이건 아까 봤던 반의사 불벌죄니까, 자, 1인에 대해서 처벌 의사 표시를 해도 다른 공범에게는 효력이 없죠.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 고발입니다. 자, 고발입니다. 자, 고발은, 자, 먼저 아까 고소하고 마찬가지죠. 자, 다만 이제 고소권자가 정해지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제외하면, 자, 일단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농지 전용 행위를 했다라는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범인을 잘못 지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범인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갑이 농지 전용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갑을 고발했는데 실제로 농지 전용 행위를 의뢰했어. 뭐죠? 의뢰에 대한 고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요거는 형법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자, 지금 다른 사람을 무고하려고 위증 사실, 허위 사실로 신고한 거예요. 위증했다고. 자, 그럼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냐? 타인 명의예요. 근데 실제로 고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 피고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써서 내는데 이름만 남의 이름 빌린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써서 낸 거야? 피고인이. 그럼 고발인은 누구야? 피고인이 피고인.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형법으로 가면 무고죄의 범인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이름 빌려준 사람이 아니고, 얘는 이름만 빌려준 거고 실제 고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고발인이니까 피고인입니다. 이게 맞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미치느냐. 자, 그럼 이제 결국은 범죄 사실에 대한 거니까 객관적 불가능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확인하는 거야? 이거. 자, 일죄관계. 끝이잖아요. 일죄니까 미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학자들은 이제 일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 주의적, 예비적 우리가 이제 공소얘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례는 실경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경일 수도 있으니까 실경이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일죄관계라는 거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객관적 나오면 먼저 뭐부터 보는 거야? 이거요. 재수관계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고발입니다. 자, 이것도 고소, 취소, 시기 이런 건 다 준용되죠. 그러니까 이제 즉시 고발 사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해야 돼요. 자, 다른 거 다 적용되는데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됐고, 뭐 지금 25문제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없어서 문제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자, 고발은 제일 중요한 것, 여기 뭐 관련된 판례들 정리한 거고, 자, 고소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죠?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발은. 왜냐하면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니까.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대리시킬 필요 있나? 없지.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발기간 제한해봤자 의미 없죠. 왜냐하면 내 고발기간 끝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고발기간 제한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고소는 내가 고소했다 취소하면 또 재고소를 못 하잖아. 고발은 내가 고소했다고 고발했다 취소해도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면 되니까 뭐 재고발 제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를 봐주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해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